안녕하세요. 이슈의 김재학 이슈맨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번 주에 하셨잖아요. 했어요? 네. 아유 지금 지금 정신이 이게 없나봐. 네, 얼마나 중요한 한 주인데 지금 아유 어제도 뭐 긴장 바짝 하셔야죠. 해킹을 당했나봐. 네네, 그거 그 부분 뇌를 해킹 당해갖고 지금 그런 걸 봐. 네, 알겠습니다. 그 해킹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김에 다룰 거고요.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한 주죠. 이제 그 비트코인 현물 ETF의 첫 번째 승인 마지막 데드라인 이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한 10몇 시간 정도 남았더라고요. OKX 홈페이지 가니까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지금 뭐 이사님께서 몇 번 언급하셨지만 사실 ETF 얘기밖에 없어요. 모든 기사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룰 예정이고 뭐 그렇게 해서 두세 가지 정도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바로 빠르게 넘어가시죠. 네. 드립을 못 치게 빨리 입을 막아버리네. 네, 알겠습니다. 진지하게 가야죠. 네. 네, 첫 번째 그 뉴스입니다. 이제 드디어 디데이가 왔죠. 네. 디데이가 왔는데 그 와중에 지금 여러 가지 좀 해프닝이 있었어요. 이번 새벽에 발생한 것도 그렇지만은 그 전에 ETF 현물 ETF의 어떤 선점을 하기 위해서 이미 근데 이쪽 기관들 같은 경우는 뭐 승인 났다고 보는 것 같은데 수수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뭐 네. 일반 매매 기준에 보면은 수수료가 거의 더블 이상이죠. 네, 그런데 이제 확실히 이쪽 기관 자본이다 보니까 이 수수료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이제 블랙록 쪽이 0.2% 첫 달 12개월이 0.2%로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낮췄었어요. 선빵을 날린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아크인베스트와 비트와이즈, 그러니까 아크인베스트의 비트와이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첫 거래하고 6개월 아니면은 그 총 운영 규모가 10억 달러까지는 아예 수수료 면제 이런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바네크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수입의 5%를 개발자들에 대해 기부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좋죠. 이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이제 금 현물 ETF보다는 전체적으로 수수료가 좀 낮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네네.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기관들끼리도 이제 이 현물 ETF에 관한 그 선점을 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벌써 진행되고 있다. 네, 이 점이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이게 금의 ETF랑은 틀리게 네,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사실 현물을 그러니까 매수를 하는 루틴이 네, 꼭 그쪽에 ETF를 아니어도 네네. 충분히 있다 보니까 대신에 이제 ETF는 대량의 자금들이 들어가고 나오고가 좀 더 용이하겠지만 네, 일반적인 이제 거래소에서 취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일반적인 금보다는 좀 쉽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아마 수수료를 더 높이기도 힘들 거예요. 지금도 일반 거래를 하는 관점에서 보면 수수료가 높은 편이긴 한데 그렇죠. 뭐 자금의 규모가 큰 측면을 보면 네. 뭐 용인할 정도는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에 이제 시황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금 해킹 이슈가 생겼었어요. 새벽에. 네, 이게 지금 그 SEC의 공식 그 트위터죠. X 계정에서 현물 ETF 승인이 이제 났다고 이제 어떤 그런 포스팅이 올라왔는데 결국엔 이제 뭐 SEC 측에 밝히기에는 이게 해킹됐기 때문에 오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그 파장이 좀 어마어마했어요. 단기간에 이제 승인 났다는 그런 오보가 나오고 나서부터 엄청나게 비트코인 상승을 하더니 역시나 또 이제 이게 정정 기사가 나온 이후로 엄청나게 하락을 맞이했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게 근데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간에서는 이게 해킹이 아니라 실수다 이렇게 좀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지금 당장 그러니까 그 트위터 쪽이죠. 그 세이프티라는 팀에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 외부 소행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외부 소행이고 근데 SEC 측에는 그 계정이 2차 인증을 활성화가 시키지 않은,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보안 단계가 낮은 수준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킹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돼서 지금 1억 달러 이상의 청산이 발생했습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해가지고 1,300억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죠. 네, 거기에 따라서 또 한간에서는 그 해커로 추정되는 사람이 그 롤빗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모두 이제 그 위아래 1,000배씩 이렇게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시원하게 한번 털어먹었다고 이런 의심하는 이런 포스팅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그 네. 실제 거래를 한데 네. 1,000배를 했다라는 얘기는 사실 1,000배 레버리지를 쓰면은 네. 그러니까 청산 간격이 그렇죠. 수만 번 잘못 치면은 그렇긴 한데, 이러면 죽어버려요. 이게 근데 본인이 엄청난 확신이 만약에 있었다면 이런 초고배율의 레버리지도 땡길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초고배율의 레버리지를 써서 이 네. 물량을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네. 해당 거래소에서 네네. 짧은 시간 안에 뭘 할 때는 네. 사실 이제 가능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1,000배로 인해서 물량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거래소가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물량이 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 아무리 장부 거래를 한다고 해도 네네. 청산을 했을 때 돌려줘야 될 자금이 물량이. 그렇죠. 네네. 물량이 보통은 이제 선물 저런 데는 대부분 장부 거래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청산했을 때 그 돈을 줘야 되잖아요. 네네. 거래소에서 누군가는 뭐 이렇게 액션이, 제로섬이니까 액션이 예, 발생했으니까. 마진은 제로섬이기 때문에 네.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초기에 사야 되는 물량들은 분명히 허용 범위 내에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걸 염두에 두면 뭐 운 좋은 사람 정도의 얘기는 될 수 있어요. 차트적으로 운 좋은 사람은 될 수 있는데 그걸 발라먹었다? 그런 류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너무 나이브하게 이 돈이 돌아가는 시장의 시스템을 좀 너무 나이브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꼭 근데 이런 이율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이렇게 해킹을 해가지고 이런 포스팅을 한 데는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뭐 자기를 어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음, 예, 뭐 그리고 조롱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리고 이게 지금 시기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 이때 그런 포스팅이 올라온다 그러면 대부분이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하고 네, 일반적으로 숏이 오히려 더 안정성 측면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었겠죠. 네, 네, 왜냐면 기대 심리와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물론 네. 이제 지금 이제 올라갈 거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네. 롱숏을 다 털어먹는다는 부분들도 네, 될 수 네, 네. 있는데 그게 그 시세 조작이 네. 초단위로 그렇게 바로 가능할 정도로 네, 네. 그게 개인이 그냥 일반적으로 매매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소설적인 내용인 거고 네. 예, 왜냐면 우리가 그런 류의 물량이 몰리면은 거래소가 사실은 다운될 정도로 물량이 터지는데 시스템이 다운될 정도의 물량들이 오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네.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뭐 일단 현실적으로 차트는 올랐고 네, 네.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죠. 떨어졌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뭐 그거를 뭐 롤빗에 그 사람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고 네, 네. 예, 거기서 전체의 시세를 이끌 만한 물량의 유동성이 나왔느냐 하면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네. 이전에 비트코인 블랙록의 ETF 신청권에 관련돼 갖고 가짜 뉴스다 이러면서 오버가 나왔을 또 때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나왔을 땐 거래량이 나오고 또 지지를 지켰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언급드렸던 게 이게 과연 오볼까? 는 내용들의 얘기가 난 다음에부터 비트코인 ETF, 현물 ETF 이제 이슈를 타기 시작했잖아요. 네, 네. 그런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큰 자금들이 움직여가는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고, 그게 시장의 시세에 영향을 줬고 전체 거래소에 영향을 준 게 사실이고, 네, 네. 그 부분들에서 뭐 저게 해킹을 당했느냐 안 당했냐는 사실은 뭐 지금 시점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일어난 일은 그냥 해프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큰
흐름에는 일단 그 길로 가는 과정에서 네. 다들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한참 어둠의 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같이 있는 사람이 놀래킨다고 와 하고 화들짝 놀라는 것처럼 뭐 그런 류의 과정이지 않겠나. 그런 류의 장난을 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시장을 전체를 쥐고 흔들 만한 정도의 거래량을 네. 그 존재가 한 거래소에서 뭘 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첫 번째 데드라인인 아크인베스트의 현물 ETF 신청이 승인이 되냐 거절이 되냐 거기에 초점을 다시 맞추면 좋겠습니다. 예, 뭐 네. 몇 시간 안 남았다고 했죠. 열 몇 시간 정도 남았을 거예요. 그럼 또 우리나라 시간으로 또 저녁과 또 늦으면 새벽까지 이어질 수도 그럴 수 있죠. 있겠네요. 그게 데드라인이니까 그 전에 무슨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희가 또 계속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카모토 사토시 지갑으로 알 수 없는 어떤 익명의 전송자가 100만 달러 상당의, 그러니까는, 비트코인 26.91개를 전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왜 지금 와서 이런 이런 이슈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어쨌든 이제 이 A1, AZ로 시작하는 이 지갑은 나카모토 사토시 지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제네시스 블록이라 하죠. 비트코인 최고의 첫 보상을 받은 지갑이 이 지갑이기 때문이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이슈 점검에서 다뤄드렸잖아요. 나카모토 사토시는 최소 70만 개에서 11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번도 이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갑으로 물량이 드러났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소각의 일부분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 ETF 발행사들이 관심을 끌기 위한 어떤 어그로성 그런 모션이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그로성이라고 이야기에는 금액이 꽤 되는 모습. 100만 달러 정도이긴 한데, 네, 110만 얼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어그로성을 관심을 끌기 위한, 발행사 중에 한 명이, 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냐,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재밌어요. 이게 지금, 나카모토 사토시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전송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미 국세청 기준으로 해서 1만 달러 이상의 어떤 암호화폐 자산을 수령을 하면은 15일 이내로 자신의 이름과 주소지를, 자진 신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 법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나카모토 사토시라면은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정체를 밝힐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네, 우리나라 시각도 영화 본 것 있더라고요. 같은데 그분은 네, 네. 예, 아저씨 영화 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떤, 아저씨 영화 보면은 네. 예, 원빈이 네. 사고를 치고 이제 가니까 이 원빈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네요. 예. 네. 예, 네. 신원을 네. 확인해야 돼서 경찰에서 그렇죠. 신원 맞아요. 조회한다고 백악관에 백악관에다가 RQU 네,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신원 조회를 역으로 따고 들어온다. 뭐 이런 네. 내용인데 아주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 가능은 한데 모르겠어요. 전 나카모토 사토시가 이 미 국세청에 거기에 영향을 받는 그런 인물인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저도 이런 사실을 이번에 알았어요. 그 수령 후에 뭐 며칠 이내에 이름과 주소 뭐 이런 걸 자진 신고해야 된다. 이런 규정 같은 게 있더라고요. 미국의 국세청이 사실 미국 내 사법기관 중에 제일 짱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제일 짱인 곳이니까 아무래도 그쪽을 통해서 사토시의 정체를 밝히고자 하는 존재의 네. 시도라고 하는 측면은 굉장히 타당성은 있어 보인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전혀 쓰잘데기 없는 해석인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이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 나카모토 사토시의 정체가 밝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이대로 감춰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의 선택도 히든이었고. 네. 예. 나를 히든이 존중한다는 예, 뜻으로. 그의 선택도 히든이었고 사실 그 히든이었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탈중앙성과 그렇죠. 예, 이런 게 이게 완성이 되는 거죠. 완성으로서의 되는 네. 거고 이게 사실 인류가
이런 류의 접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없는 과정에서의 그의 뭐 철학적 접근인지 뭐 어떻게든 현실적으로든 그의 존재가 희석됨으로 해서 사라짐으로 해서 여기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사실은 이제 탈중앙화로서 사람들한테 예, 자기의 의견들이나 아이디어들을 내놓고 하는 가축장이 될 수 있는 네. 발판을 마련을 했는데 이거를 과연 자기가 드러내서 만약에 드러낸다고 했을 때는 자기한테 그만한 뭔가 명분이나 이익이 있어야 되겠죠.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이익이 없어요. 그가 나타나서 그가 사실 이걸 출금하려고 하는 그때 이미 비트코인은 우리 이 내용이 이미 누구 건지 알잖아요. 네네. 블록체인의 특성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이게 누구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고민을 하고 이게 누구 건지 유사 익명성이 있거든요. 근데 네네. 이거는 다 알잖아. 네. 그럼 여기서 나가면은 이걸 빼려고 하면 그 사람 아니면 뺄 수가 없으니까. 전 세계 모든 트래커들이 추적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시점에서부터 블록체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지고 있던 상징성이 이제 붕괴되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얻는 거 없이 자기가 팔 수도 없고. 근데 그냥 단순하게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저 같으면 110만 개 정도 있으면은 하나 정도는 또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은, 이거를 호재로, 그러니까 정체가 밝혀지는 거에서 호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역사상 가장 어떻게 보면 미스테리한 존재잖아요. 이게 풀렸다는 점에서 호재를 보는 사람도 있는데, 반대로 이 나카모토 사토시의 정체가 밝혀지게 되면은 이 사람에 관한 다양한 규제기관과 금융당국이 조사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사님과 의견을 같이 밝혀지지 않는다 쪽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어쨌든 뭐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 네, 사토시 지갑으로 누가 뭐 보내고 받는 거는 뭐 본인 마음이니까 내가 뭐 거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 비트코인 주소는 0x. 예. 네. 저희 그 영상 제가 더보기 성씨가 보면은 저희 IM머니의 후원 제 얘기를 좀 있습니다. 들으니까 제 네. 성씨가 경주 사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름은 호시라고. 알겠습니다. 경주 김씨잖아요.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저 이더리움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지금 비트코인보다 못 간 상황에서 네, 2024년에 로드맵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건 뭐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그 칸쿤과 드넵의 그 합성어인 이제 덴쿤 업그레이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내년에 하드포크가 되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거래속 이게 개발이 완벽하게 된다 그러면은 뭐 거래 속도가 뭐 향상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작년에 이제 그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가는 그 머지 업그레이드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도 지금 이더리움은 뭐 서지, 스콜지, 스플런지 등등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의 그런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 계획이 계속 지금 로드맵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말씀드린 그 탱쿤 하드포크도 이제 그런 일정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로드맵과 함께 지금 이더리움이 왜 갈 때가 됐는데 안 간 거냐 이런 식으로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좀 아직도 남아 있긴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비트코인 현물 ETF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더리움도 현물 ETF가 지금 신청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면은 이더리움도 동반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렇죠. 그리고 거절할 이제 이유가 없어져.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신청한 신청사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뭐 아크인베스트, 바네스코, 블랙로트 포함해가지고 대부분의 비트코인 현물 ETF로 신청한 그 발행사들이 신청한 거니까 이 비트코인 현물 ETF들과 이제 결을 같이 한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그거 이외에도 제가 또 조사한 게 있는데 그 서플라이 그러니까 지금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다고 해요. 이더리움 공급량이 계속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그렇죠. 그 공급량보다 지금 소각되는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추후에 가면은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게 지속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물량에 대한 희소성이 좀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더리움이 많이 안 간 상태이기도 하고, 네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기관들도 그렇고 지금 홀드하고 있는 사람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스테이킹 그렇죠. 때문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욱더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제가 정리한 앞으로 남은 호재들, 그리고 이제 상승 여력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 저 이더리움에 대해서 뭐 23년도 상반기 22년도에 사실 하락세도 비트코인보다 높은 자리에서 구간 지지를 지킨 상태고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갈 모양새로는 사실 비트코인보다 더 강한 추세 상승 움직임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예, 그 높은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 23년도 들어와서 하반기, 상반기는 괜찮은데 하반기의 움직임이 좀 약했죠. 네네. 이 약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뭐 매도가 많이 나와서 그렇겠죠. 예, 셀시우스 측하고 네네. 예, 갤럭시 디지털 쪽에서 진행했던 이 물량들 네네. 예, 털어내는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실 FTX 쪽에서 물량 올라오는 거, 셀시우스에서 올라오는 거, 이 내용들이 계속 거래소로 유입된 측면들이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좀 잠깐 껴들어서 죄송한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 생태계 자체가 워낙 확장이 많이 되다 보니까는, 지금 말씀드린 거래소 이슈도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커브 파이낸스 뿔이 무너졌을 때, 그렇죠. 그때 영향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또 차트적으로 보면 이더 BTC라고 해서 비트코인 대비 상대 가격도 네네. 굉장히 이제 반등 가능한 저점까지 왔고 네. 예, 이미 그 자리까지 왔어요. 네. 그 값도 만족을 했으니까 사실은 이제 이전에는 그 값을 만족을 안 했었거든요. 네. 적당하게 말아 올리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값도 만족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반등세가 출현할 가능성이 좀 더 높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저희들 시황 방송에서도 계속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상승 부분들을 네네. 지속적으로 추적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차트의 기술적 분석에서는 비트코인보다 움직임이 강해요. 목표 구간에 가는 순서가 지금 비트코인에 뒤쳐져 있는 거지만 네네. 구간의 모습이나 움직임은 예, 잔뜩 움츠린 힘을 모으고 있는. 예, 네네.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같은 느낌이니까 네네. 뭐 그런 느낌이에요. 차트적으로는. 그래서 여기를 팍 뚫고 나오는 모습이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시세 분출이 좀 더 강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참고 있는 만큼 강하게 분출이 될 것이다. 네. 그런 부분들의 움직임과 이제 이슈맨이 좀 전에 정리해줬던 이더리움의 2024년도에 중요한 일정들, 네. 로드맵뿐만 아니라 여러 뭐 이벤트들이 ETF도 있겠죠. 있고, 네. 예,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예,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움직임이 나오면은 극적인 상승을 기대하는데 네. 극적인 상승보다는 사실은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건강한 다지면서 차트를 만들어가는 예, 그런 거. 그렇게 가는 게 네. 오히려 저한테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에서 네. 정고점을 넘길 거 최대한 네. 언제 빠르게 갈 놈을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면은 네. 저는 이더리움을 선택해요. 어. 그런 구간 움직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네. 예. 근데 지금 그 비트보다 조금 못 간다라고 이거를 저평가다라고 할 필요는 전혀. 오히려 지금은 조금씩 접근할 때 사 모으는 스타일로 네. 스탠스로 가면은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생각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어떤 기술적이고 차트적인 그런 분석과 함께 제가 이렇게 조사한 어떤 이슈들이 이제 뭐 맞물려서 이렇게 동반 시너지를 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어쨌든 차트적인 뭐 준비는 다 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더.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정도 좀 더 없습니까? 모자라나요? 뭐 도지코인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렇죠. 도지 파더 빵. 잠깐 그냥 짧게 얘기하자면은, SEC 트위터에서 그 오버 나섰잖아요. 근데 네. 우리 일론 머스크가 또 눈치 없이, 저희 도지는 달나라 갈 거라고 거기다 리트윗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욕을 엄청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가 지우고 지가 달러를 보낸다고? 눈치 없이 그런 거. 그러니까 그 SEC의 그 오버 포스팅에다가 네. 도지코인도 달나라 간다고 이렇게 뭐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그래. 도지 파더. 그게 도지파도 아니라니까. 거기는 도지 갚하더.
네. 예, 여기는 도집하다. 참 제가 평소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차마 네. 방송에서 얘기 못 하겠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지금 앞에 나왔던 내용들에서는 사실 뭐 도지에 관련돼 갖고 특별하게 뭐 이슈될 만하게 부정적인 내용들이 딱히 나와 있는 건 없잖아요. 네, 어제 그 이사님께서 방송해 주신 뭐 트위터 X에서 로고가 빠졌나? 아무튼 뭐 그런 거 외에는 근데 저는 별 희한한 걸로 가지고 다 네, 진짜로 그거 외에는 예.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은 몇 시간, 열 몇 시간 있을 이후에 첫 번째 ETF 승인 여부가 가장 중요한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죠. 네. 아, 예. 오늘 일단 ETF 지금 모든 뉴스와 모든 이제 투자자들 암호화폐 투자자뿐만 아니라 사실 주식 쪽에서 분석해주는 리포트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 얘기가 지금 계속 나와요. 그럼요. 그 금융 투자 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지금 최대 관심사가 그렇죠. 그런 상품이 나오고 나면 사실 주식 시장의 증권사들도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럼요. 그리고 또 뭐 그걸 이용한 파생 상품도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요. 네. 예, 이제 결국에는 국내에 이런 또 ETF 상품이 출시되는지가 중요한데 아직은 법적인 부분이 준비는 안 됐고 어쨌든 이렇게 넘어가는 큰 고비 뭐 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ETF 승인이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점검해야 될 거나 아니면은 그 과거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슈 점검에서 짧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네. 이슈맨이 그 이렇게 이후의 짧게, 내용을 짧게 또 그냥 잘 사실만 전달하시고 있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이슈 점검 이번 주죠? 네, 이번 예, 주에 한번 이번 네. 주 주말에 올라가는 이슈 점검도 꼭 확인하시고요. 예, 오늘 이슈에서 다루는 내용은 지금 모든 이제 관심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여부에 지금 다 지금 네. 매여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사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여러 알트코인들의 움직임도 다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 구간의 움직임을 만들어 가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에 관련돼 있는 뉴스들로 막 휘발유를 확 부어버리는 형태가 될 건지 아니면 여기서 찬물을 끼얹어서 조정으로 이어갈 건지 이거의 중요한 고비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어떤 움직임 나오든 간에 또 이사님께서 체크를 하실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 나올 때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 저희들 또 카카오 대화방을 통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니까 저희 카카오 대화방에 꼭 들어오시고 네. 그리고 뉴스 우리 이슈 이 이슈시에서 하기 전에 저희들 홈페이지 시향에서도 언급드렸는데 저희들을 사칭하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잘 확인하시고 저희들은 네이버 형님하고 유튜브에서만 아이엠머니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슈 영상에도 밑에 보면 더보기에 보면 네, 다 저희들 카카오 대화방 링크 나오죠? 네. 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슈맨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슈맨은 주간에 다시 한 번 더 뵙고요. 저 다음 주 이슈에 제가 무슨 소식을 들고 나올지 너무 기대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네. 네. 이미 지금 판을 깔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더 즐거운 마음으로 시간을 또 방송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